안녕하십니까. 저는 응급의학과 의사로 미용의사의 길 가기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메이드 유원 서강렬입니다. 우선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다음과 같은 목차를 좀 정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좀 했고 그 고민의 결과로 개업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막상 개업을 하려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제 미용 또 입문을 결정하고 나선 막상 미용을 하면서 느꼈던 점과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과연 미용이라는 시장은 어떨까, 또 앞으로 그럼 피부 미용의 미래는 어떻고, 마지막으로는 당부의 말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다 고민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급실 근무를 하면서 정말 고민이 많이 생겼었는데요. 과연 개인적으로는 과연 언제까지 당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도 경험을 했지만 응급실에서 과연 사고 없이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고, 지금 근무하시는 병원이랑 위치에 따라 다르실 수 있겠지만 수입이 과연 언제까지 보장이 될까, 그리고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 내지 본의 아니게 응급실 근무가 불가능해지거나 현장에서 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땐 과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요. 막상 당직을 마치고 이제 병원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는 이런 생각들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예를 들면 조금 더 기다려보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고민 끝에 먼저 개업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일 큰 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장 개업을 하면 과연 나는 어떤 분야를 잘할 수 있을까? 응급실에 오는 환자를 보는 거는 잘했는데 막상 외래나 아니면 로컬에서 개업을 하면 환자들이 저를 알아서 찾아오진 않을 거니까요. 그런 문제랑, 또한 응급실에 오는 환자분하고 막상 또 로컬에서 오는 환자분의 차이가 너무 크고, 로컬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모든 환자를 봐야 되는 것도 있고, 게다가 보험 삭감이라고 하는 또 무서운 또 상황도 있고, 결국에는 이런 오만 가지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저도 시작하기도 전에 걱정만 하고 있는 제 자신을 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우선은 하나씩 공부를 해보자.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저한테 맞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선은 현재 로컬에서 인기 있는 파트가 무엇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통증, 수액, 치료, 미용.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공부를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약간은 이제 막막한 상황이 됐죠. 어떻게 하려니까는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학교에서도 다 해보셨겠지만 우선은 교과서, 책을 사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통증 관련된 책, 수액 관련된 책들, 미용 관련된 책들 서적을 구입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마취통증의학과나 정형외과 선생님들 내지 성형외과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좋은 책들을 추천받아서 그걸 공부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책만 보면 솔직히 재미도 없고 지식 자체도 너무 한정적이고 막상 읽고 나면은 머리에 남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결국에는 이제 학회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알아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회 정보는 다들 아시겠지만 메디게이트에 들어가시면 연수 강좌라는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무료로 해주는 강좌도 있고요, 비용이 많이 드는 강좌도 있는데, 그쪽에 가셔서 저 같은 경우는 통증, 수액, 미용 이런 쪽을 다 확인을 하고 갈 수 있는 학회들을 확인을 했었고요. 또 KMA 교육센터라는 데서도 연수 일정이 여기는 되게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양쪽을 다 확인을 하고 비교를 해서 제가 시간이 되는 학회들은 최대한 참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너무 지방이거나 한 경우는 전날에 내려가서 다음날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또 막상 이제 학회를 참석해 보면은 나와 있는 업체들이 되게 많은데요. 특히 이제 그 업체들을 통해서
작은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어느 원장님들이나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세미나가 있는데 그런 세미나들 같은 경우도 뭐 되게 제 기준으로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소규모 세미나를 참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참석을 하고 하다 보니까 통증 같은 경우는 막상 뭐 응급실에 환자들이 와서 뭐 진료도 보고 또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거를 직접 진료에 적용을 하니까 재밌기도 하지만 또 자신감도 생겼는데 막상 이제 다른 분야 뭐 예를 들면 수액 치료나 또는 미용 같은 경우는 들을 때는 참 뭐 어차피 신선하고 참 재미는 있는데 막상 환자들한테는 치료를 하질 못하다 보니까 그냥 듣고 나면 그만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이 쌓여가고 있었는데 막상 또 이제 의료 환경이 좀 변화가 좀 오기 시작을 했죠. 갑자기 이제 TV에서 뭐 도수 치료 문제, 그 다음에 교통사고 보험 사기부터 해서 뭐 이런 문제, 또 이제 게다가 이제 비급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 갖고 있는 어떻게 고유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에서 자꾸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더더군다나 또 응급실은 이제 계속 의료사고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좀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뭐 일명 말하는 물치작가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일반적인 쪽으로 개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위에는 저런 의료 환경 변화, 뭐 사건 사고들 터지면서 이게 원래 하려고 했었던 쪽에서 이제 약간은 이것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럴 바에는 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오히려 미용 쪽은 아직까지는 대부분은 보험이 아닌 비보험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별로 터치를 안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자유로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미용을 이제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뭐 응급실 근무를 하고 뭐 이제 주변 아는 병원이나 이런 데서 파트타임이나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이제 응급실 같은 경우는 뭐 순환교대이다 보니까 어떤 일정한 날을 두고 제가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근무상 여건이 맞지도 않고 해서 그냥 병원 사직을 하고 미용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이때 입문할 때는 좀 걱정이 좀 많았죠. 뭐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지식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좀 두려움을 갖고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입문을 하고 나서 이제 미용을 하면서 뭐 느꼈던 점들은요. 우선은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 입문이 되게 쉽습니다. 의대 졸업하고 바로 오시는 분도 있고, 인턴 수료 안 하시고 아니면 인턴 수료만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전문의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꽤 하시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아닌 정형외과 내지 정신과, 뭐 내과, 뭐 이런 선생님들도 개업을 해 계시고요. 또 학회에서도 꽤 활동도 많이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괜찮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근데 또 병원마다 술기 방법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A라는 시술을 해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 정도면은 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족을 했지만 막상 이제 다른 데 가보거나 하면 완전히 또 다른 방법이 존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배울 게 참 많은 분야구나 생각을 했고, 한편으로는 이직을 하게 되면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이런 술기나 이런 테크닉들 내지 이런 것들을 버리거나 또 새로운 병원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는 조금 힘든 면도 좀 있었습니다. 간혹 이제 또 나이가 걸림돌이 되기도 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입문하신 분들이 되게 젊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은 그래서 뭐 공직위를 뽑는데 몇 세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이제는 나이 제한 둔 병원도 있었고요. 또 여성 환자들이 좀 늘다 보니까 뭐 여자 환자들만 아니면 여자 원장님을 찾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오히려 뭐 나이가 조금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간혹 고객분들 중에는 젊은 선생님들은 실력이 없다, 난 너무 젊으니까 불안하다, 오히려 조금은 경력도 있고 나이가 있는 선생님들이 나는 진료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응급학과 의사에게는 미용이라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지식이 과연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별로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니까 과연 도움이 될까 했는데, 막상 진료를 하다 보면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외상 환자들이 간혹 병원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봉합을 해줘야 될 때도 있고, 또한 병원에서 레이저나 이런 시술을 하다 보면 간혹 화상 환자 같은 것들이 생기시고 그 환자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뭐 과거에 화상 치료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나 뭐 피부 봉합이든 상처 치료에 관심이 많으셨던 선생님들에게는 충분히 그 지식을 활용을 할 수가 있었고, 저 또한 저희 병원에서 오는, 아니면 병원 내에서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화상 환자나 외상 환자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도 제가 보고 치료해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간혹 이제 고객분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또 이제 뭐 어떤 시술을 하고 나면 이런 약을 먹어도 되는지, 뭐 기존에 이런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없는지, 이런 식으로 약물과 관련된 뭐 기타 이제 건강 상황과 관련된 것도 여쭤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들이 현장에서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가장 큰 거는 뭐 응급 상황 발생했을 때 과연 대응이 가능하냐일 텐데요. 대부분의 직원분들은 경험이 별로 없어서 우선 사건이 생기면 다들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막상 이제 저희나 이제 저희가 가보면 막상 보고 나면 뭐 특별하게 응급 상황은 아닌데, 뭐 환자분이 눈앞에서 뭐 쓰러졌다, 아니면은 뭐 알러지 리액션이 되게 강하게 왔다, 뭐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응급 상황에서 대처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이 근무했던 원장님 중에는 오히려 제가 근무를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하셨던 원장님도 계셨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이제 진료 현장에서 느끼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관련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른 파트에 비해서도 특히 이제 피부 파트는 좀 진료도 어렵고, 간혹 이제 고객분들이 여쭤보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A라는 레이저는 어떻고 B라는 레이저는 어떻고, 제 피부에는 어떤 레이저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 다음에 이 레이저를 받았으니까 제 피부에는 어떤 화장품을 쓰는 게 좋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제 공부하지 않았고 알지 못했던 분야를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초반에는 솔직히 이게 조금은 힘들었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 쌓이고 뭐 지식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편안하게 설명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막상 이제 막 바로 입문을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좀 어려움이 충분히 있었고요. 해부학적 지식도 부족은 합니다. 저희는 이제 외상인데 대부분은 정형외과 파트나 뭐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쪽은 얼굴, 뭐 미세하게 는 얼굴 근육, 신경 이런 쪽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뭐 그런 해부학적 지식도 부족하고, 또 책을 이제 열심히 찾아는 봅니다. 근데 막상 책으로 보는 거랑 막상 이제 고객분한테 적용을 할 때는 좀 이제 어려움이 확실히 있죠. 사람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얼굴이 잘 아시겠지만 좌우가 대칭은 아니다 보니까 뭐 오른쪽 시술을 할 때는 괜찮은데 왼쪽 시술을 하면 모양이 안 나오고, 고객분들이 이제 왜 이러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좀 쌓이면서 이제 새로운 테크닉들을 알게 되면서 조금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여유로워졌는데, 처음에 이제 필러를 하거나 뭐 실리피팅 같은 걸 하게 되면 우선 이게 보통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이 되게 많습니다. 혹시 내가 시술을 잘못하면, 아니면 여기 들어왔는데 혹시 문제되면 크게 이상하게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들이 처음엔 되게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환자 시술하기 전에 앞에서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그 소규모 학회, 뭐 핸즈온 세미나 이런 데 가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시술을 받고 직접적으로 저도 참여를 해서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고, 막상 또 시술하기 전에 환자 사진을 띄워놓고 이 부위는 어떻게 시술을 해야 되겠다, 또 이 부위는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저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응급학과가 이제 미용 시작에 나온 데 있어서 한계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거는, 첫 번째는 정말로 기회가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회에 비해서 뭐 트레이닝 받을 때도 그랬고 이후 최근까지도 그렇긴 하지만, 어디서 교육을 받았던 적이 없다 보니까 뭐 아름아름 받고 그냥 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선뜻 진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피부 미용의 미래는 어떨까 뭐 생각을 했는데요. 뭐 지금은 모두가 다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분야든 다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의대에 입학했었을 때 선배들이 다 저희한테 그 얘기를 했고, 지금도 좀 하고 있고, 물론 저도 후배들한테 뭐 해, 그냥 힘든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농담 삼아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피부 미용 파트도 경쟁 상대는 엄청 많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입문하기 쉽다 보니까 뭐 한 3개월, 한 6개월 정도만 수련하시고 나가서 바로 개업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병원들은 정말 많이 생기죠. 근데 그러면 이게 과연 병원이 잘 될까? 뭐 이런 건데 당연히 의문을 두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초반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저희는 이쪽 파트는 보험 파트가 좀 적다 보니까 결국에는 비보험이 많고, 그런 데 있어서 뭐 본인의 뭐 능력이나 마케팅 능력, 술기 뭐 이런 능력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병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A병원에 가면 이게 잘한다, B병원에 가면 이게 잘한다, C병원에 가면 이게 잘한다 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보험 위주로 하는 과에 비해서는 뭐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미용 시장은 정말 그럼 어떨까 앞으로? 저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래로 한 2년 좀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솔직히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죠. 뭐 응급실 같은 경우 솔직히 뭐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드셨는데, 개원과도 그때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주변에 아는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소아과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명도 안 온다. 하루에 한 100명에서 200명을 봐야지 병원이 운영되던 병원들인데 10명도 안 오고, 그래서 다 대출을 안고 산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물론 미용도 초반에는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뭐 심해진다 하니까 고객분들이 이제 외부로 나오는 활동들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잠깐 줄었었지만 시간 지나고 나서는 거의 다 회복을 했고요. 오히려 수술이 정말로 필요한 경우, 성형외과, 큰 수술, 그 다음에 비뇨기과, 뭐 남성 비뇨 같은 파트는 오히려 고객분들이 더 넘쳐났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고 하니까 오히려 이참에 그냥 큰 수술하고 그냥 집에서 쉬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런 쪽은 비용이나 이런 것도 수익 창출이 더 쉬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지금 현재 뭐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어느 쪽이 활성화가 될지 좀 생각을 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풀렸다고 보험 환자가 뭐 갑자기 확 늘진 않을 건데, 미용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아시겠지만 확진자라는 표현도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다 보니까 다들 살이 쪄서 지금 뭐 비만 관련해서 뭐 당연히 그쪽 진료는 되게 많이 는 상태고요. 마스크를 계속 쓰시니까 마스크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피부염, 피부 트러블, 그 다음에 뭐 색소 침착 같은 것도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좀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결국에는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또 반대로는 또 누군가에게 또 새로운 시장이 열렸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도 뭐 어차피 이제 코로나가 좋아지게 된다라면 당연히 미용은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뭐 저희 정말 주관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서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나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는 좀 그러지 않았는데 응급실 근무가 정말 천직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열심히 정말 액티브하게 뛰시면서 환자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개업이야, 꼭 미용 공부를 해야 돼, 할 필요도 없고 굳이 이제 이쪽으로 열심히 해야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응급학과도 이제는 개원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늦었고, 또 이제 그 중에도 미용 파트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라는 걸 저는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은 이번 제 강의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소개 같은 영상일 수도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미용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계셨던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